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전 시간에 16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설명은 다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설명은 다 했어요. 교재만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킵해서 한 10분 정도만 전체에 배우신 내용 간단히 봅시다. 중요 부분만. 자, 여기 보시죠. 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30조의 규정이 있는데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민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첫 시간에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척 해야죠. 그래도 전혀 기억이 없다 지금. 그래서 배상 책임 범위를 구분할 때 일단 직접 고의 과실을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손해가 간 그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민법에 따라서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다는 말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고 정신적 피해 모두 직접 고의 과실을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민법에 따라 전액을 다 배상 청구해서 배상받도록 하면 되고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배상 책임 규정을 둔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배상할 자력이 없다. 무자력자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판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될 수 있으니까 민법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자라는 규정은 있지 고의 과실을 행한 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장을 위한 어떤 제도도 없어요.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해결하실 수 되어 있지 민법 안에는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배상 책임 규정을 둔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그 사람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민법에 없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을 통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그러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요건을 민법은 모든 사람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누구에 하나요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처럼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하나요? 이 법이 적용되지.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는 어떤 법?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해야지 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 하나예요. 적용. 민법은 고의 과실이면 행위에 제한 없이 모든 행위가 다 적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 하나에 적용되니까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누가 어떤 행위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어떤 법? 민법. 대토권은 기억납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니까 대토권 매매할 수는 뭐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나오면 행위를 알선하여도 중개 행위가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토권 매매 알선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가했다.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고 별도로 민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기출문제처럼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난이도 높은 지문이요. 기억이 안 나신다. 자, 두 번째는 난이도 있는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나눠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직접 앞으로 오래 정을 따시고 소장님이 되셨다. 중개했는데 당사자가 와서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중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뭐가 있을 때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기출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키워드가 뭐예요?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여야 돼. 중개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사무소에서 고의 과실을 행한 경우에 책임이 있고 민법에는 없는 이게 특별 조항이죠. 다른 사람의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장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쳤다. 사고 친 사람 누구? 다른 사람. 내 가게 간판을 믿고 들어온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중개행위 하지 않아도 책임져라. 이때는 행위자가 아니니까 고의과실을 따집니까? 안 따지겠나요?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앞에서 배우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장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는 행위자가 누구이고요? 지금 복습이요. 명절이 지나서 그냥 책만 보려 하니까 양심상 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짚을 생각은 없었어 사실은.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시라고. 명절 지나고 일주일 됐어요 안 됐어요? 일주일 됐잖아요 이제. 오늘이 딱 일주일 전에. 빨리 회복하시라고.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조건을 항상 따져서 법조문 하실 때는 조건을 어떤 과목이 똑같겠죠.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어떤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니까 내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고의 과실이 없더라 책임이 있다. 행위자인 고용인은 뭐가 있어야 되고 항상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과실이 있고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는 무과실 책임. 이걸 나눠서 읽을 줄 아십니까? 의 문제예요. 크게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고의 과실, 장소 제공이거나 아니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 난이도가 이 두 개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민법에 없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증제도가 우리 과목의 특징이니까 대부분 지문은 보증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게 되면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손해를 가한 개업 공인중개사 보호 취지입니까? 책임을 져라 그 말은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가 배상 책임이면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고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종류는 몇 사람? 세 사람. 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였고 농협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수업할 시간에 상법에서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처럼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제도인 보험이 내가 다쳤는데 지금 나를 위한 제도요. 상법성 보험은 나를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죠. 여기는 보증은 개업 공인사 가입하는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니까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게 다른 것. 이건 좀 이따 교재에 짚어보시면 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대표 선수가 누구? 농협. 농협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을 위한 보증은 언제까지? 업무 기일성까지. 보장금액 얼마? 2천만 원 이상.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보증보험 공제는 1년마다 갱신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 공제는 보증보험료 공제를 내고 1년마다 갱신하는 제도이죠.
공탁은 갱신이 있나요? 내 돈 2억, 법인이면 4억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업할 때까지 주가니까 기간이 없죠. 기간이 적용되는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 만료가 오겠다. 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만료 때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공탁금은 내 돈을 직접 맡긴 것이다. 공탁한 기업 공유사 사망했다, 폐업했다.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에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직접 맡기는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10년은 너무 멀지 않아요? 10년 동안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만 쓰고? 공탁만, 보증보험 공제 없고, 기간 만료란 말은 뭐는 빠지고? 공탁 빠지고.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손해배상후 며칠? 손 씻고 이런 말 기억 안 납니까? 손 씻고 할 때, 암기할 때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15일이라니까요.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내에 몇 건이고 다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몇 건을 보장하게 한 제도다? 한 건. 그러면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되었다면 남은 기간은 없어지죠. 다시 가입해야 되겠다. 그죠? 공탁금 2억 원 걸었는데 3천만 원 배상되었다. 남은 돈이 1억 7천밖에 없죠. 법인이 아닌 자는 최소 금액이 얼마? 2억인데 부족하게 된 금액은 채워내야 되겠죠. 보전은 어디에 쓰고? 보전이란 말은 공탁.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공제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해지하고 변경하면 된다? 해지하는 순간에 보증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이미 설정한 보증은 그대로 두고 언제까지? 변경 설정할 때까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하고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기간 중 변경. 이런 걸 전초에 배우셨다고. 책 봅시다 이제. 고통이 말도 못하겠다. 공부를 이제 명절 지나고 했으니까 공식적인 휴가는 없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때까지는. 여름 휴가도 모의고 점수 나와야 휴가 갈 거 아니에요. 올해 휴가는 없다 보시면 돼. 6월 달에 모의고사 보시고, 우리 방학이 언제인지 몰라도 보통 뭐 8월 달에 하는 학원도 있고 7월 말도 있는데, 6월 달이나 7월 달에 휴가 전 모의고사 보시고 1차 민법 70점, 개론 50점, 예? 1차, 2차 공법 45점, 50점, 중개사법 70점 나오면 휴가 가셔도 돼. 안 되면 휴가 가시면 안 돼. 지금 이제 중개사법을 80점이라고 목표하시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하시라고. 저는 공법 40점 맞고도 합격한 이유가요. 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민법 80점 해놓고 결혼 대충 하는 겁니다. 과랑은 없으면 되니까. 전략이, 절대평가 전략은 이런 거 아니에요? 두 과목 중에서 유리한 거 한 개 잡아놓고, 그죠? 먼저. 2차 과목은 더 자꾸 할 거 없이 이거 하고, 뭐,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지적법밖에 더 있습니까? 점수가 영에 나오는 게. 빨리 전략 과목을 잡으시고 집중적으로 하시라고. 공법보다도 이걸 더 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공법만큼이나 집중을 좀 하셔야 돼. 2차 하시는 분들은. 저게 80점 내놨다. 지금 6월 달에 중개사법 모의고사 80점 나왔다. 공부할 게 있습니까? 나머지. 공법은 계속 쭉 9월, 10월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공법 50점 넘어요. 수업 들으시면, 안 빠지고 들으시면. 공시제법은 과랑 없습니다. 한 개 80점 해놓으면 50점 맞추시면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말은 쉽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어쨌든 중개사법을 쉽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나중에 공법에 50점 맞춰놨어. 그게 언제예요? 7월 달에 8월 달 나와. 중개사법을 안 해놓으니까 그때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2차는 그 점수를 유지하려면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 봅시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6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서 1. 중개행위 책임이 있나요? 양괄호 1번에 중개행위 책임할 때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 그런 거 읽을 줄 아시면 돼. 그 1번에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하는 경우? 그게 키워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놓고 둘째 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밑줄 해보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오면 앞에 키워드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게 보여야 돼. 그럼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 과실 동그라미 해보시고.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다. 과실은 크게 나누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고 경미한 과실인 경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중과실로 봐야 되겠나요? 경과실로 봐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보셔야 돼. 그럼 중과실로 봐버리면 고의로 인한 배상 책임 있죠? 중대한 과실은 책임이 있지만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니까 과실 위에다가 중과실, 경과실 포함 적으시고. 그 기출문제가 이전에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의 경우 면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배상 책임 조항은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다. 그렇게 넣으시고 2번 동그라미 2번 중개행위 판단 기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 정의 기억납니까? 중개라 하면 기억납니까? 중개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계약을 뭐 하는 것, 행위를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죠. 네?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하고 중개는 범위가 다르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하면 할 때는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손해배상 책임 요건에서 방금 전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할 때 이 중개행위는 당연히 중개가 들어가 있죠. 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개념은 당연히 포함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다시 누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중개행위입니다 해버리니까 손님이 보호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행위 범위하고 중개 범위하고는 뭐가 더 크다, 넓다? 중개행위 범위를 넓혀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 자, 아직 여기요. 배상 책임 조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니까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 해당 여부도 누구 의사와는 관계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의사는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누구 보호 취지? 거래 당사자 보호 취지이죠. 그래서 둘째 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에 속으시면 안 돼.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결론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사는 관계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사는 결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그 객관적으로 제3자 주의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어떻게 보겠다?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자, 그래서 중개 범위는 계약 알선까지가 중개행위인데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개념도 포함되고 더 확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 하단 박스 있죠? 옆에 페이지 보시라고요. 옆에 페이지 박스에 첫 번째 판례 있죠? 잔금 횡령행위 있나요? 밑줄 하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중개 개념에 들어갔죠?
거기까지만 중개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마무리 작업을 몇 가지 합니까? 계약을 알선해서 계약이 중개가 완성되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장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해야 할 작업이 몇 가지요? 3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 교부하죠. 여기까지가 중개예요. 그럼 배상 책임 범위를 여기 중개까지 줄여버리니까 손님이 보완된다. 그래서 나온 판례가 방금 전에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에 관한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계약 체결 후 밑줄에 보시고 계약 체결 후이면 중개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인데 계약이 체결되면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 요 중개가 완성됐다는 것이 계약 체결입니다. 여기까지 다 중개인이가 만약 해버리면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중개인이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보호가 안 돼요. 상대방이 보호 안 되니까 계약 체결 후인데 손을 띈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후지만 간혹은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처음 한 매수인이 불안해서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매매대금 만약 5억이다. 제가 소장님한테 5억 드릴 테니까 전달 좀 해달라고. 중간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남기려고. 그래서 계약 체결 후인데 뭐 했다고요? 계약금, 정도금 지급에도 뭐 했다? 관이었던 거라면 그게 별표예요. 객관적 사회 통념상이니까 일반인 누가 봐도 계약 알선까지가 마무리인데 원칙은 계약 체결 후지만 계약금, 정도금 지급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속 일을 보고 있다.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소장이 계속 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디에 포함시킨다? 중개인에 포함되어야 손님이 보호된다. 그런 말이죠. 키워드는 관여가 나오면 중개인에 포함. 관여하던 중에 잔금의 일부를 횡령했다. 뭐 하다가요? 관여한 것은 어디에 포함? 중개인에 포함되니까 관여하다가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발생된 재산상 손해이니까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관여입니다. 관여. 임대차도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 보증금 지급에 뭐 하다가? 관여한 행위는 어디에 포함? 중개인에 포함.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둘째 줄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개인에 해당한다. 밑줄. 중개인에 해당한다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 지문으로 표현하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적을 줄 아셔야 돼. 적으시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밑에 세 번째 판례 계약 체결 후에 행위 있나요? 박스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 옛날에 중개업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이면 중개는 끝났죠?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니까 중개는 끝났다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하고 있다면? 관여하고 있다면 어디에 포함? 그렇게 해요. 취득 등과 같이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뭐 함으로써? 관여했던 거라면 어디에 포함? 중개인에 포함. 그러면 다시 중개인에 포함되니까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 위에 경매 알선 행위가 있나요? 경매는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용에서 가게에 나온 물건이 중개 대상물 아니에요? 법원에 경매 신청한 물건은 중개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중개인은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한단 말은 매매 계약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개의 본질이면 경매 대상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보니까 매매할 때 매자가 있죠. 이 매자하고 경매할 때 이 매자가 똑같아요. 매수한다 할 때, 취득한다 할 때 이 매자예요. 파는 사람은 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이 매자라고. 옛날
파는 사람 매매인데 요게 더 있다. 더 있으니까 더 있는 놈이니까 여기 매도인 할 때 매수인 할 때 매죠. 그러면 판례도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사무소에 나온 중개 대상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보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서 설명해주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설명해주는 것도 광의로 보면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도와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중개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은 알선 행위를 한 개업 공인사 때문에 권리 분석을 잘못해줘서 그걸 믿고 낙찰받은 사람이 재산상 손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광의로 보면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중개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경매 알선 행위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라 하면 쭉 나와 있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넷째 줄 끝에 넷째 줄에 경매도 본질적으로 뭐와 똑같다. 매매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 보호 목적을 둔 보증보험 공제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제도는 당사자 보호 취지이죠. 그래서 결론이 밑에 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행위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을 위한 중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 박스 있죠. 하단에. 대토권 매매 알선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가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넘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과실. 넘기시면 170페이지 맨 위에 중개사무소 장소 제공했다는 질문이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이다. 아닌데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이때는 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고의과실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 결론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둘째 줄 끝에 배상 책임이 있다 나왔죠. 나오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나오면 고의과실이 들어야 되지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는 고의과실 따진다 따지지 않고 무과실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무과실 책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 밑에 양가로 3번에 어떤 손해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재산상 손해에서 둘째 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 과실상계는 나중에 9, 10월 달에 한번 짚어드릴 때 그때 보시고 이런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이죠. 주로 나오는 것은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에서 지문 5개이면 3개, 4개는 여기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보증 때문에 시험이 틀린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서 읽을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틀리고 나와요. 여기는 숫자가 대부분이니까요.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공탁하여야 한다. 끝이죠. 뒤에 다만에서 예외 조항이 있나 없나요? 법조문을 보실 때 뭐 이다 배상 설정해야 한다. 끝. 뒤에 다만이 있으면 어떻게 읽으시고 설정해야 한다 원칙 뒤에 예외로 설정 의무가 또 나가지만 지금 다만이란 예외 조항이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증 설정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둘째 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면 보증 설정이죠. 조치를 한 후 그 말은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밑줄.
박스 밑에 디귿 다만 동그라미. 시험에 나오겠지. 예외 조항이니까.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하잖아 된다 그 말이겠네.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줄이면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했다. 등록관청에 통보했다. 우리가 올해 정을 다시고 실무교육받고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증이 나오면 그때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를 하는데 업무 개시할 때 원칙은 공제 가입을 90% 이상 하니까 협회하고 공제증서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증명서류 갖춰서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증명서류 갖춰서 신고한다는 의미는 내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죠? 등록관청이 내가 직접 신고해야 되지만 나하고 계약한 협회가 공제사업자 협회가 공제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팩스 넣어줬어요. 등록관청이 통보했다고. 등록관청 알고 있나 모르나? 알고 있으니까 신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당연히 기출문제는 다만 뒤에 조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자리에 통보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OX. 그렇게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특수법인이란 말은 안 나오고 첫째 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대표 선수가 누구? 농협도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보장 금액만 얼마? 2천만 원. 설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넘기시고. 172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공제는 어떤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보증보험적 성격. 그 타이틀만 밑줄 하시고 박스에 있어요. 타이틀. 맨 위에 타이틀 있죠? 박스 밑에 2번 보증보험 밑줄. 보증보험은 둘째 줄 뒤에 누구를 위한? 동그라미 2번에 보증보험에서 둘째 줄요. 뒤에 이른바 타인을 위한 돼 있네.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하면 안 된다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격이다. 그러면 공제는 어떤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니까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타인이 상대방 보호 취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 4억.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얼마?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3개의 분사무소 나오면 법인 주된 사무소는 4억이 낳고 분사무소마다 최소 2억씩이니까 10억 이상은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시험 2번 나왔고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 돼 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은 얼마? 2억. 다른 법률 얼마? 2천만 원. 옆에 페이지 4번 보증기간이란 말이 있죠. 그것보다도 밑에 5번부터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은 해지 후 변경이다. 이미 설정한 둘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뭐? 기간 중. 그게 키워드. 기간 중. 다른 보증은 변경 설정하여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6번에 보증의 재설정에서 기간 만료 나왔네. 기간 만료 나오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X 적을 줄 아시고 언제까지? 다시 언제까지요? 둘째 줄 만료일까지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손 19.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남은 게 없어졌죠? 다시 가입으로 연결돼야 되고 공탁금은 빠져나가서 최소 금액이 안 되면 보전해야 한다. 겉으로 보시면 다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후 15일 요게 키워드인데 30일이 틀리고 나오고 이게 키워드였는데 이제 이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다 맞추니까.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며칠?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가입해야지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야. 그 뒷부분을 보존인지 다시 가입인지를 꼼꼼하게 보시라고 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며칠요? 15일. 뭐 해야 됩니까? 보전.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으로 구분하시라고. 맨 밑에 7번 중개가 완성된 때, 7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뜨면 짝꿍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거래계약서 교부했고 확인 설명서 교부했고 계약 체결 후에 추후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왜 벌써 넘기시고?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뜨면 항상 짝꿍이 완성되면 매도 매수인 당사자 두 사람 다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라고요?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하고 계약 체결 후에 확인 설명 과정에서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나한테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뭘 해놨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 설정해놨다고 설명하라고. 넘기지 마시고 173페이지 맨 밑에 오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남을 짝꿍이 거래 당사자 괄호 묶으시고 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하고 동그라미 관계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뭐 제공하여연 하고 해야 한다. 그 표현을 익히시라고. 하거나 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작년 시험처럼. 뭘 설명할 것인가 박스에 보장 금액, 금액 동그라미. 이번에 끝에 기관 및 소재지 밑줄. 세 번째 기간.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에게 뭐 설명하라고?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혹시 그때 내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내가 설정한 금액이 2억입니다. 설명하고 나하고 공제 계약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청구 소송을 걸든지 판결문 나오면 나한테 와도 되는데 내가 배상 능력이 없으니까 협회 찾아가시라고. 협회 찾아가서 판결문 내면 판결문에 있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증기관이 배상하겠죠? 한 다음에 보증기관은 나한테 뭐 들어와요? 구상권 들어오겠죠. 결국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배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배상 받아가시고 내부적으로 내가 다시 구상권 당하니까 돌려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나중에 박스는 9, 10월 달에 박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소리했던 부분이 한 개씩 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장 금액은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한 개씩 나온다. 그 말은 출제인이 여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씩 나온다는 말은 한 번은 단독 문제 묻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박스를. 넘기시고 보증금의 지급은 방금 전에 했습니다. 양가로 3번 있나요?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받고 싶다.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가지고 있습니까? 보증기관이. 결국은 보증기관의 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 셋째 줄 보증기관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해야 한다 돼 있죠. 보증기관 찾아가서 배상해달라고 할 때는 서류 가져가야 되겠네. 둘째 줄 합의서, 조서, 판결문, 사본처럼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를 가져간다든지 정식 재판 들어가기 전에 화해 조서나
조서를 가져간다든지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보증금의 지급 보증기관 밑줄 기관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하고 지금 기관에게 청구하는 범위는 다르다. 사람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하겠다는 말은 법으로 따지면 어떤 법? 민법에 따라서 청구하겠다는 말이고 보증기관이란 제도는 민법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요? 모든 손해. 네가 고의 과실을 행한 모든 손해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고 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한 금액이겠죠.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기관은 보증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줄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밑줄 그러나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람이죠. 책임은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 모든 손해니까 재산상 더하기 정신적 피해 모두. 그래서 밑에 다섯 번째 줄 가보시면 뒤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 2억 원의 공제에 가입했다. 당사자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기관을 통해서 얼마? 2억.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얼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갈 때는 얼마? 3억 전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직접 가겠다는 말이니까 3억 전에.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2억. 그럼 2억 배상했다면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 구상권 들어오죠. 그러면 2억 초과하는 1억 원은 더 이상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네. 누구한테 별도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청구한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영리하게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기관을 통해서 내부적 구상권 들어오고 한도 초과하는 것은 여전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별도 청구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억 원만 지급한다. 거래 당사자의 나머지 손해 1억 원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 됐죠? 넘기시고. 그래서 박스 밑에 5번에 보증기관이 2억 배상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단 말입니다. 다시 재설정은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보증보험 공제 나오면 뭐? 다시 가입. 공탁금은 보증. 개념 구분하시고. 보증관계에서 제재는 두 가지인데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보류하시라고. 상대적 취소관계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다. 비교하실 게 있다 나중에. 여기까지가 전체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쉬었다죠.